2022년 행복한 공예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저희는 서울권역에 지원하여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서울권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시도 단위별로 전국 단위 사업이면서 저희는 이제 서울권역을 나름의 특색을 갖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좀 더 다양한 공예 분야의 교육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자, 섬유, 금속, 목공, 유리 등의 분야로 구성을 하였고요. 도자 같은 경우에도 유약, 영상, 그리고 페인팅, 3D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예 교육이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강생분들은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서 공예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교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해당 교육을 알리기 위해 SNS를 관리하거나 라디오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뉴스 기사를 준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저희 교육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방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권역별로 분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고 참신하며 그리고 지금 이 공예계에서 앞으로의 활동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작가들을 위주로 우선 저희가 먼저 서치를 많이 했고요. 수업을 공예가의 공방에서 진행을 하면서 단순한 공예기술 체험을 넘어서 총체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공예가들을 대상으로 3차 전문가 교육을 또 진행을 했고 다양한 문화소외 계층이 무료 교육을 들으면서 공예라는 장르가 진입 장벽이 낮고 일상에서 친근하게 느껴졌으면 합니다. 저희가 본 사업의 운영단체로 지원할 때 저희 자체적인 모토를 확립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공유와 공예의 합성어인데요. 공유라는 말은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카쉐어링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삶의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또 공예라는 분야들도 여러분들이 쓰는 가정에서 쓰는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쓰는 물건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합친다면 이번 교육이 문화 저변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공유 공예라는 크래프트 쉐어링이라는 어떤 모토를 삼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많은 문화 소외계층 분들에게 저희 교육을 알리는 게 목표여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진행을 하면서 공예가 분들이나 저희 행정인력 분들이 그것을 통해 얻는 게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문화 소외계층 분들에게 이 수업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참여율이 높고 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5개 프로그램이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전시를 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희 서울여자대학교 공예전공은 60년의 공예교육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운영진과 그리고 저희 실행인력 그리고 우리 산학협력단이 일체가 돼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의 배경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또 우리 대학 현장의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몰랐었는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다기보다는 개개인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능력에 맞춰서 최대한의 그런 작업을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수업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여기 오셔서 수업하시는 동안 잠깐 다른 걱정은 약간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만큼 온전히 도예에 집중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화분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토분이나 이런 아니면 좀
다용도 접시, 플레이트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실생활에서 쓰는 것들에 되게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젊은 분들에 비해서 빠르게 흡수를 오히려 더 하시고 더 크게 재미를 알아가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결과물보다도 그 결과물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게 아주 큰 도자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전시나 주로 이제 납품 위주의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이 좀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식물이나 이끼, 나무와 같은 자연에서 자생하는 그런 식물들을 기반으로 만들고 연구하고 멋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섬유공예는 촉각적인 오브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덜 위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친근한 물성의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뜨개질 실이나 바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재료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실 하나로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들이 많거든요. 형태를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뜨개는 실만 사면은 집에 가서도 다시 해볼 수 있고 앞으로 쭉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침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에서 마을 지원 활동가 교육생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톱질이나 줄질과 같은 금속공예의 기본적인 기술을 응용해서 책갈피나 아니면 모빌과 같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금속공예를 배우면서 온전하게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자신을 알아가기도 하고 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금속이라는 재료가 다소 차가워 보일 수 있는데 그 단단하고 차가운 재료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고 또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점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아마추어지만 프로가 되는 느낌, 그리고 또 전문 그 공고들을 이렇게 다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배운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조금 연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예를 문화 소외 계층 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일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핑계 대면서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덕분에 예, 이제 시간도 많이 좀 생겨났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수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업은 그 유리를 이제 가마에 소성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공예품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이제 하나밖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본인이 이제 직접 만들잖아요. 네, 그거의 이제 재료를 떠나서 그 공예품이라는 하나밖에 없다는 가치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공예는 타 공예에 비해서 국내에서 역사도 굉장히 짧고 또 인지도도 낮은 공예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이런 공유 공예를 통해서 저희가 일반인 분들께도 공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반인 분들께도 이제 수업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 개인 작업도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동대문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시간도 맞고 그다음에 클래스도 처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일반 클래스랑은 비슷한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3D 프린터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개개인 맞춤 도장이라든지 개개인 맞춤 모빌 틀이라든지 이런 걸 도구로 사용을 해서 도자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자기 공예라는 게 단순히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고 또 새로운 기술과 융합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제 예상보다 너무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클래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작업실에 와서 뭔가를 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좀 부족하지 않을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즐거운 어떤 시간을 보내면 된다, 이 정도를 좀 느낀 것 같고요.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어떤 클래스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르신들은 의외로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은 또 이동하기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쉽게 도자기를 만들어 보시고 직접 사용도 해보실 수 있으면서 공예적인 부분하고 예술적인 부분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게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예 중에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알아감으로써 잊혀져가는 한국 도자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연물인 흙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도자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자기 매력 많죠. 이 흙을 만지면 만질수록 자꾸 만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고 두 작품을 만들고 세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또 가서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뒤져보고 싶고 아주 매력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 수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실 어른들이 그냥 노인정에서 너무 무료하게 지내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계속 이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나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저는 좀 값진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법 자체가 있다는 거를 아신다면 그 자체로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도자라고 하면은 이제 물레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10주차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이런 도자라는 예술 안에서도 다양한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그릇을 빚으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구나, 이런 나의 그 노후에도 취미생활로 이런 그 그릇을 빚으면서 또 여생을 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흙으로 그릇을 만든다는 거는 좀 멀리 있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도 보면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는 하지만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만들면서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해보니까 또 나도 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고 또 이제 사용하다 보면 더 큰 기쁨이 있겠죠. 이 프로그램이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수업이라고 해서 그 취지가 좋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업은 기본적으로 핸드빌딩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 유약을 직접 만들어 보고 재료를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소비자에서 창작자가 되어 봄으로써 흙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고 일상에서 쓰여지는 도자기의 가치를 좀 더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작업을 하면서 쉼을 좀 얻고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던 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흙을 만지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내 자신에 집중하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큰 힐링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작가의 작업실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경험이 좋은 점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 작품들을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은 나무로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가는 게 목표입니다. 목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초보자분들이 오셔서 원데이로 많이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잠깐의 교육을 통해 뭐 10주나 아니면 뭐 5주 과정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가구를 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원리로 되는구나라는 걸 직접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종류라든지 뭔가 517로 해서 뭔가 좀 나무가 색깔도 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원리였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만든 거를 제가 직접 사용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제 작업실에서 클래스를 운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함께 해보면서 좀 같이 이런 작업을 이제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한다는 것에 대한 좀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돼가지고 뭐 작은 클래스를 조금 시작해 보거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소품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수업을 하면서 뭔가 편안하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쉽게 알게 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약간 공예 쪽에 다 각자의 매력이 좀 있겠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리가 조금씩 다 다르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유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업을 받는 자리 옆에 실제로 작업하시는 큰 작업 공간들도 있고 해서 오며 가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작가님들이 직접 작업하시는 거를 간접적으로 조금 옆에서나마 보거나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다른 각자 분들의 작품이 같은 도안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수업을 저희도 계속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공예들을 배우고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여기 삼청동에서
7년 동안 이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함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자 공예와 그리고 영상 작업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어르신분들이 작업하는 풍경이나 아니면 그런 순간들을 같이 기록을 해서 남기는 거를 지금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거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든 거를 계속 쓰면서 그때 이때 이 연도에 이런 걸 내가 만들었었지라는 기억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전 도자기라는 거는 이게 처음 접해보는 거라 좀 색다른 기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맨날 그냥 앉아서 붓글씨만 쓰다가 이거는 조금 좀 색달라요. 예. 그래서 흥미가 있어요. 수업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촉감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만지면서 흙으로부터 좀 힐링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섬유공예를 지금 통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고 즐겁게 그 물성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을 가지고 기능적인 것을 실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저희는 다양한 섬유공예 기법을 활용해서 가방이나 패션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실용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데까지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섬유공예가 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실크 스크린도 있고 또 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위빙이라고 하는 직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조라는 거는 실을 C실이랑 날실이랑 교차를 시켜서 원단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신선함?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그 늘 돌아가는 나의 패턴에 대한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탈 같은 거죠. 일종의. 좀 더 젊은 작가들과 같이 공예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 일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조금 연구 개발하면서 그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공유공예라는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고 평소에 공예 문화를 접하기 힘든 분들과 저희 같은 소규모 공방들이 지원을 받아서 함께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텍스타일 분야는 실을 소재로 해서 터프팅이나 또 다른 다양한 기법들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터프팅은 카페트나 러그를 만드는 기법인데 조직이 큰 원단에 실 다발을 쏘아서 만드는 기법인데 그것으로 다양한 생활소품을 수강생분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방이나 작업실의 모습을 되게 막연하게 상상만 해왔는데 직접 와서 여기서 직접 활동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어요, 매주. 공산품들이 많은 시대인데 그 속에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더 빛이 나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장면들이 본인의 삶에서도 영감이 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의미가 지역 작가와 또 지역의 소외된 문화 소외계층을 또 연계하는 사업이어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본인 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만든 것을 사용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도 본인 손으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만들었을 때의 즐거움과 또 이거를 사용했을 때의 즐거움 두 가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흙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낯설어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흙을 만지는 것을 좀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흙이라는 물성에 대해서 만드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뭔가 만지기도 싫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었고 만들고 나니까 뭔가 뿌듯함도 느껴졌었어요. 네, 도예는 저 혼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불을 이용해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물로 이어질 때 그런 부분이 재밌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